청주의 정치 1번지를 잡아라. 정우택 전 의원 상당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모습이냐. 모든 정치인의 행위는 다 정당합니다. 출마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상당의 후보가 상당히 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대통령이 잘해서 상당히 당선되느냐, 어떤 걸까요? 양당 모두 당내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선전은. 전략공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들이. 민주당 자체보다는 저는 뭐 시민 후보나 정의당과 먼데식으로 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까 중요한 시사점을 충격받아서 지금 벌써 전혀라는 말이 충격받아서 지금 떨어뜨려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다른 선거가 이날 같이 치러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 대통령 선거 3월 9일 치러지는 이날 우리 지역에서도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거론되는 후보만 10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 누가 뛰나입니다. 엄청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요. 교수님하고 변호사님도 혹시 이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 교수님은 항상 뭐 언론에 막 떠들기는 하네요. 엄청 변호사님은 오프라인에 떠들어요. 오프라인에 떠들고 있고 너무 이제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정당별로 조금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좀 먼저 소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먼저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죠. 당연히 뭐 지방 총선 지난 총선에 도전했던 이현웅 교수, 그다음에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당연히 이번에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장선배 전 충북도의장, 이분도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가점 있잖아요. 현직을 그만두고 출마했을 때는 가점 문제 때문에 감점되는 문제 때문에 출마를 뭐 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박문희 현 도의장도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충진 청주시 의장까지 거론되고 있고, 뭐 오늘인가 어제까지 뭐 그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했잖아요. 11월 9일. 직접 그때 이제 등록을 한 분은 정택이라고 용암동에서 통장하시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다가 등록을 했죠. 예비 지금 후보로다. 거론하신 인물만 벌써 6분.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될지 또 중간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출마를 하지 않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방송 시점으로 지금 6분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꽤 여러분의 주자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해 못지 않습니다. 명수로 보면. 못지 않아요? 예, 이 명수가 많은 것이 또 함축하는, 암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직접 등록한 분들 11월 9일 120일 전이죠. 그러니까 120일 전에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주어지는 뭐 혜택이랄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명함 돌리는 거, 사무실을 얻고 간판을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 뭐 이런 기초적인 걸 포함해서 이제 활동이 넓어지니까 사실상 진짜 출마하겠다 마음먹으면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유리하게. 네네. 그리고 예비 등록 단계에서부터 다 이제 그 기본적인 경비 비용이 이제 일종의 보증금처럼 이제 기타금도 있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냥 뭐 재미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신동현 국민의힘 중앙당 지방자치위원 34살의 젊습니다. 아주 그 젊은 이제 멤버죠. 그 다음에 등록한 분으로는 이제 그 박진재라는 유튜버 분인데 특이하게 인천에 사세요. 인천에 사시는 분이 상당히. 그래도 아마 구독자가 한 16,000여 명 되는 모양이에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분은 이제 무소속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까 정태의 씨랑 해서 3명이 이제 등록을 한 등록이 거고. 됐고.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 하신 분은 이제 신동규. 공동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좀 길지만. 근데 거슬러 가 보면 옛날 정윤숙 그 비례대표 의원 계셨잖아요. 계셨어요. 잠깐 그래서 같이 하셨죠. 이제 모시고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아는 정치권에서는 아는 분들이 꽤 있는 분입니다. 지역에서는 조금 덜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요. 그리고 노동영 변호사, 윤곽근 전 고검장하고 같은 이제 법률 사무소를 쓰고 계신 분인데 지금 충북 도당에서도 직함을 맡고 있고
근데 언론들이 이제 조금 덜 알려졌는가 봐요. 오탈자, 이름에 오탈자가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아니면 하도 많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병윤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일단 그렇군요. 나오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그렇고 아하.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하이라이트? 네. 일부 언론에서 제목이 다시 무심천을 건넜다. 오. 또는 갈지자 유턴이다. 이야. 뭐 여러 표현으로 이제 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충북의 뭐 불사조라고 할지 충북에서 이제 큰 아주 뭐 어른으로 계속 이제 인정받아온 정우택 의원이 다시 상당으로 지금 출마를. 정우택 전 의원까지. 잠깐 죄송한데요. 저 예. 민주당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저렇게 길게 자세히 소개하는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제 녹화 시점엔 그런데 방송에 실제로 나가는 시점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 예. 기타 정당에서 거론되는 인물들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국민의당에서 또 나오시는 뭐 분이 국민의당은 저쪽이 가까운 이쪽입니까? 국민의당은 이쪽. 예, 같이 이쪽입니다. 편먹는 거야? 국힘, 깜부로 같이 편먹고. 국민의당 있죠.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충북 도당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그 국민의당의 김현문 예. 전 시의원 하셨죠. 예. 김현문 거론이 되고 있고 아마 본인은 물밑에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김현문 네네. 도당위원장이 지금 거론되고 네네. 계시고 정의당은 이번에 내밉니까? 표를 어떻게 합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뭐 상당구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구 재선거가 이번에 정의당에 때는 엄청나게 호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의당 내에서 상당구 재선거에 적극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내비친 분도 없고 유명한 뭐 후보군도 아직 없는 상태인데 다만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죠.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 근데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서울에서 주로 이제 정치 활동이나 중앙에서 활동을 해서 지역 활동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에 출마할 의사가 재도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또 한 번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는 분이 이제 신장식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도 주로 이제 서울에서 20여 년 동안 진보 정치 활동을 해왔고 관악구에서도 여러 번 총선에 출마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중앙에서 이제 방송도 나와서 지역 뭐 인지도도 높고 한데 신장식 변호사가 출마할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높은 순번을 받았어요. 당선권내를 받았는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전력으로다가 중도 사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역적 활동이 좀 부족하고 전력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출마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정의당 후보로 김종대를 대신한다 하면 신장식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심층 취재를 위해서 심층 취재? 김종대 전 의원님을 만나 뵀습니다. 만났어요? 네, 본인은 출마하지 않으실 걸로 일단 큰 틀은 특히나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직함을 맡으셨잖아요. 심상정 그 당의 대권 후보죠. 정의당의 그 비서실장을 맡아서 잠시 저랑 미팅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상황 보고랑 비서실장이시니까. 지역에서는 정의당에서 어떻게든 후보를 내겠다는 지금 입장인데다가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글쎄 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거고 신장식 변호사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의당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김종대 의원이나 다른 후보군들이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한다면 지역적 인물은 반드시 출마를 하겠죠. 그동안에 지역에서 시장 후보나 지역 뭐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등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택 전 의원 말씀을 좀 꺼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상당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모습이냐. 이분 때문에 기회를 놓친 분들도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계셔서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부분 먼저 변호사님. 뭐 유턴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출마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뭐 연세도 그렇죠. 53년생으로 이제 69세 내년이면 69세고 그리고 뭐 지역에서 뭐 사선 의원의 도지사 여러 가지 했지만 지역적 기여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 가장 문제되는 거는 세대 교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세대 교체할 때가 됐다. 특히 청주 지역 같은 경우 너무 노쇠화됐잖아요. 그동안에 정치 고인물이 너무 많았었는데 세대 교체 비판이 높은데 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남지구라고 새 지구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세대 교체 바람이 많이 불 건데 과연 그 파도를
우리 정우택 전 의원께서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적절한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데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네. 플러스해서 네, 네. 최근 저희 방송에 저희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정권 교체 외에는 지방선거, 뭐 재선거, 뭐 일도 관심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선거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정권 교체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가는데 제가 미랄이 되겠다 하는 데만 소위 몰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정당하냐, 상당으로 다시 가는 게 정당하냐 했잖아요. 예. 이미 모든 정치인의 행위는 다 정당합니다. 그렇죠. 다 정당해요. 아, 정치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다 정당해요.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당연히 정당하죠. 흥덕을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때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당의 부름으로. 험지 출마. 험지 출마. 아, 맞아. 그랬죠. 당의 부름으로. 응? 험지 출마.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결정이 되시면 물론 이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되는 것과 공천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 판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당의 정식적인 절차와 그 프로세스와 어떤 의결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의 부름으로. 그래서 다 정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일이라면 네. 내가 그냥 내 몸 마침 대선하고 같이 열리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우택 전 의원한테는 꽃놀이패 같아요. 이번에 꽃놀이패. 상당고 재선거 도전이 꽃놀이패 같은데 예. 그 지역 첫째는 이제 그 해당 지역이 본인이 원래 관리하던 지역이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조직력이나 이런 데서 앞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만약에 민주당이 공천을 해도 정우택 의원의 최대 약점이 세대 교체 바람이거든요. 예. 근데 대선과 같이 치러지면서 정권 교체 바람이 세대 교체 바람을 엄청나게 압도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이 커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전 의원의 때는 상당구에 재도전하는 것이 어차피 보면 꽃놀이패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우와, 안 되는 네, 건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낸다 하는 부분이 잘 동의는 그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이제 한번 더 국민의힘도 거론하고. 강력히 이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원인 제공에 대해서 예. 내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그 원인 제공한 거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또 일각에서 충북 도당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을 이번 케이스 상당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없다. 말씀도 하셔서 그러셨죠. 여러 이제 비판도 있기도 한데 예.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의 흐름상 안 낼까 과연 안 낸다 그러면 정말로 안 낸다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그러면 대통령 후보랑 같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랑 같이 치러지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할 말로 누구를 내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럼 완전히 또 이 국민의힘 후보 자체도 판이 완전히 바뀔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어차피 요 얘기 조금 나왔으니까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도 사실은 그렇죠. 당원 당규를 바꿔서까지도 냈잖아요. 뭐 지금 말씀 어차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민주당 당원 96조 2항에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지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후보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을 했어요. 예. 당원을 개정해서 거기에 단서를 붙였죠. 다만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리수까지 뒀죠. 당원까지 변경하고 무리수까지 둬서 후보 공천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참패를 했잖아요. 네, 떨어졌죠.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도 뭐 이장섭 도의장 같은 경우는 이거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다. 정정순 의원이 낙마하게 된 것은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공선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데 없다. 그건 이장섭 도의장의 개인 해석이지 모두 다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서울시장 그 재보궐선거 열렸던 게 박원순 시장 문제였거든요. 예. 이게 성비위 문제지 부정부패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호동 부산시장도 그랬어요. 아하. 그런데 당원 문제, 그 해당 조항에 의거해서 당원 개정까지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장섭 의원 사건은 거기에 불법 선거자금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부정부패죠. 정정순 전 의원.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예. 정정순 전 예, 의원 예, 같은 예. 경우, 그다음에 이장섭 도의장이 해석하는 것대로 이건 부정부패랑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서 그 없이 그러니까 당원 의뢰하지 않고 공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 잘못된 해석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우위예요. 절대 우위이기 때문에 한석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공천하지 않을 걸로 봐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최 변호사님 말씀이 원론에서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96조 2항 말씀 주셨지만 부정부패 및 뭐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부정부패가 아닙니까? 부정부패라는 게 법에 부정부패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부패 방지법은 있지만 부정부패라는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법의 개별 조항으로요. 예. 돈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이번 건에서. 그렇죠. 그죠? 예. 정정순 의원님 낙마하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부정부패 아니에요? 다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이 상대 당이라서가 아니라 본인들 원칙에 충실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짧게 이 경험한 이 여의도나 예. 이런 판을 보면 그 어떤 관성에 의해서 틀림없이 낼 겁니다. 이게 근데 내고를 싶어도 당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원을 어떻게 사냐는 또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내더라도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선에서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지 않을 걸로 봐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확정된 곳이 지금 현재 확정된 곳이 4곳이 있고 지금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6곳에서 뭐 7곳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예, 예를 들어서 확정 4곳이고 곽상도 의원이 이제 사표를 낸 거는 이제 수리가 되겠죠. 아직 수리가 안 돼서 대구 북구 같은 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만약에 한 7곳이 됐다. 예를 들어서 됐다. 근데 그러면 여기만 상당만 안 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낸다면 다 안 내야 되겠죠. 본인들이 자초한 지역구는 못 내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괜히 방송 나가서 우리 한판의 의견으로 혼동될 수도 있어서 변호사님 개인 의견으로. 네,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마음 그 이면에 안쪽에 지금 거론하셨던 여러 민주당 그 예비 후보들 거론된 인물들께서 나오셔도 지금 정우택 전 의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최대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권 교체 열풍이 불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유리한 국민이지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열세인 건 맞아요. 정우택 의원의 경력이나 이력을 친다 그러면 사선에 뭐 도지사까지 했고 뭐 원내에서도 상당한 뭐 원내대표인가 그것까지 했었잖아요. 네네. 여기 경력이나 뭐 지역 관리나 이런 걸 치면 정우택 의원한테 헌저히 뒤지는 게 맞죠. 거기다 더해서 책임 논란까지. 그 재선거를 자초한 정당으로서의 책임 논란까지 비친다면 엄청난 열세가 더 부과되는 그런 불리한 형국이죠. 지금 국힘에서는 정 전 의원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가정하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어서 다만 여기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선거가 뭐 이름값이나 아니면 뭐 경력만 가지고 뭐 좌우된다면 초선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1대1로 붙는다고 그러면 그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봐야 지금의 되고, 열세적인 지위,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름값이나 모든 면에서 열세 지위 있다고 그래서 그때 한 3, 4개월 뒤에도 또 열세일 거다. 이런 건 장담 못 하죠. 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청주의 정치 1번지를 잡아라. 필승 전략은입니다. 아마도 상당부의 국회의원 재선거는 그러니까 양당 대통령 후보와 싫든 좋든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어떻게 됐든 간에 상황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상당의 후보가 상당히 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대통령이 잘해서 상당히 당선되느냐, 어떤 걸까요? 열세에 있든 커리어가 약하든 많든 아마 이제 양당의 대권 주자들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이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선이 뭐 상당부 재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다만 예선과 본선을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당끼리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예선 같은 경우 당내 후보 경선 결정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전략 공천이 있고 그다음에 당내 경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좀 지역 기반이 좀 약한 후보는 뭐 전략 공천해주기 자기 지지하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분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해주기를 원할 거고 지역 기반이 좀 넓은 기득권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경선을 해달라고 할 건데 저는 대체로 보면 경선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힘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정우택 의원조차
경선에도 본인이 압승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 같은 경우도 경선으로 갈 것 같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상에 또 문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책임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당내 분란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전략 공천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당내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선전은. 그래요? 네, 기본 이제 흐름을 국민의힘, 민주당 큰 양대 정당으로 한번 볼게요. 민주당은 정정순 의원님 낙마 이후에 아직 새롭게 그 당협위원장 조직 그 책임자를 뽑지 않으셨죠, 그죠? 그 공석에 예, 있고 예. 국민의힘은 요번에 이제 조직위원장 그리고 조직위원장이 당협 내에서 인준을 받으면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정식으로 이제 등극을 하시는데 예. 조직위원장 이제 선출 방송 나갈 쯤에는 이제 확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 와서 하는 개혁의 일환이든 그게 아니든 어떤 논리든 당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확정되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공천에는 또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시대적 추세로 보면 국민의힘도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부 경선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창해온 것들로 보면 대체로 방식, 경선의 세부 방식은 다 그때부터 다르지만 뭐 국민 경선 방식이다, 뭐 아래로부터 뭐 오디션 방식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경선 방식으로 하는 게 아마 기본일 거다. 그렇지만 요번에 하나 이제 특이점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 예. 이런 것 속에서 대권 주자와 맞물려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예. 아마도 대권 주자의 의중이 담긴 분이 최우선적으로 누군가는 될 것이다. 그게 누굴지는 각 지역별로 아까 4군데 뭐 7군데가 될지 예. 모르지만 그건 아마 이제 캠프에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죠. 최종 전략 공천도 배제할 수는 예, 없다. 예. 특히 이번에 보시면 우리 충북에서 윤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박한석 청주시장 쪽으로 나가겠다고 어느 정도 의사를 표명한 박한석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수석 부위원장 지금 대변인 등을 보면 예. 전략 공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들이. 어차피 뭐 내가 못 먹을 떡 불날이나 일어나라. 농담이게. 근데 예설은 뭐 신 교수님 같은 건 전략 공천 가능성 뭐 그건 배제할 수는 없는 건 맞지만 이제 본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 뭐 누가 후보가 뭐 유력한 정당에서 후보가 정해져서 이제 본선에 붙는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대선이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엔 6월 달에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큼은 절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6월 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정권이 바로 창출되자마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절대적 영향권 내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같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의 바람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이 어떤 후보한테 특정 정당의 어떤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논란이 되는 또 하나가 앞서서 말씀하셨던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낼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조금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선거에 나가는 이유는 얼굴 알리기를 위해서 나가는 분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필승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번 상당 선거구에서도 필승을 해야 될 텐데 필승 전략 후보들은 어떤 걸 잡아야 필승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민주당 후보들은 세대교체 지역의 열망이잖아요. 저변에 근저에 깔려 있는 가장 큰 열망이 세대교체 바람을 타는 것,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는 거다. 네네. 예. 우선 이제 상당구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오랜 시간 청주에서 최고령 지역이었어요. 상당구가. 예. 그런데 2020년 말 기준으로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서원구가 최고령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아하. 그 얘기는 그리고 8,900명 이상이 서원구가 인구가 줄었고 11,000명 가까이가 상당구가 늘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동남지구, 방서지구가 생기면서 대규모 젊은이들의 이동이 있다는 거죠. 예. 요즘은 2030, 40까지 해서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그 어떤 후보가 된다 해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젊은 층 공략이 주된 공략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세였지만 예. 신흥 주거 지역으로 떠오른 동남지구, 방서지구에 대한 젊은이들 공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을 보시면 우리 충북만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충북에서 지방의원 등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최근 20년 동안 딱 한 분이세요. 엄태영 의원님. 아, 제천 단양. 제천 시장 하셨었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역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다 그래도 중앙에서 어떤 역량 뭐 소위 이제 간판 타이틀이 좋은 분들이 주로 배지가 되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민주당도 사람 안 키운 건 똑같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올라올 거냐. 지금 6명 거론된 분들이 상당 부분이 지방 의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올라올 거냐 관건이죠. 궁금합니다. 올해 또 내년에 어떤 모습을 세대 보일지. 교체 열풍을 민주당이 담아내고 거기에 또 거기서는 불리한 요소 있잖아요. 아까 책임론 문제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대선과 맞물려 있는 정권 교체 바람 있잖아요. 이걸 다 막아내고 이것을 부양시키고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은 민주당 자체보다는 저는 뭐 시민 후보나 정의당과 연대식으로 해서 어떻게 단일 후보 좀 보다 젊은 후보 또 그런 후보 참신한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그래도 이 역풍 지역에서 올라오는 뭐 세대 교체의 열풍을 담고 그다음 정권 교체나 책임론이나 이런 비판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자체 후보보다는 연대한 후보거나 아니면 시민 후보식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 얘기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만 좀 끝으로 여쭤보고 좀 갈게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낼 것이다라는 이제 그 본인 의지도 이제 담아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제 의지는 아니에요. 아니, 바람직하다는 거죠. 정의당 쪽에서는요. 아까 그 귀책 사유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후보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진보 진영에서 후보가 합쳐질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방식은 뭐 그동안에 그런 방식이 별로 없었지만 시민 후보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들도 정당을 잠시 탈당을 해서 시민 후보로 출마를 해서 공정하게 서로 평가를 받는 방식. 이렇게 뭐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민주당에서 이기기는 힘들지 어렵다. 않을까 싶어요. 요 지금 상황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해온 걸 보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잖아요. 위에서 뭐 탑다운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 부분의 특징을 잘 살려서 전체적으로 시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 뭐 각종 경쟁 방식이 다양하게 이미 또 검증이 많이 됐잖아요. 중앙당과 그동안 뭐 지자체 선거 보궐 이런 데서 나왔던 방식을 잘 믹싱을 해서 밑에 아래로부터 혁명을 한다 그러면 뭐 서로 비등비등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대진표가 어떻게 짜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각 정당에 혹시 각 진영에 계신 분들은 필승 전략을 지금서부터라도 잘 다듬어서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시간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무주공산 본따서 전주공산. 전주인. 산당구가 상당 산성에서 이름을 따왔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뭐 이전에 도전했던 3분 중에서 2분은 교도소 가 있고 1분은 서울로 가 있고 전주인 예. 우리 정우택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형국이 그런 것 같아요. 전주인만 있는 형국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공산. 야, 전주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전주를.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예. 네, 보그지의 그 사진 작가로 유명했던 다이앤 어버스 그 여류 사진 작가가 한 말인데요. 제가 이제 세대 교체론 나올 때마다 많이 그 우리 신인들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하여 이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경륜, 경험, 네트워크, 중앙에서의 수많은 인맥들을 과연 세대 교체 나이 젊다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거냐. 그러려면 굉장히 실력을 쌓고 정말 정면 도전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우택 의원께서도 아무도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묘심천을 건넜다가 다시 또 건너오시고 하는 게 그러네요. 얼마나 또 고뇌가 많았겠어요. 거꾸로 신인들 정말 나 좀 키워주세요. 뭔 의미가 있어요. 다 정당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행위도. 그렇다면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스스로 아이덴티티 정확히 내가 왜 도전하는지를 설정하고 정면 도전해서 뚫고 나가라. 새로운 길에 대해서 도전의식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실패의 경험담도 중요한데 우리 신 교수님한테 그때는 자문도 받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또 마지막에 디스를 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